이제부터 은행 업무가 싹 바뀝니다. 거래할 때 한도를 제한받았던 계좌, 한도 제한 계좌 사용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계좌 이체할 때 거래 한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인터넷 뱅킹도 ATM을 이용할 때도 은행 창구를 직접 이용할 때도 싹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일부터 한도 제한 계좌 이체나 ATM 거래 한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100만 원, 은행 창구 이용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도 제한 계좌 1일 거래 한도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한도 제한 계좌는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금융사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금융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물가도 오르고 한도 제한 30만 원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대포 통장을 근절하겠다 하는 취지, 또 금융사고를 막겠다 하는 취지, 이런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한 겁니다. 2016년부터니까 벌써 7, 8년 동안 이렇게 불편하게 은행을 이용했는데요. 자, 개선 방안을 보시면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되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 100만 원, ATM 100만 원, 창구 거래는 300만 원까지 상향되는데요. 한도 상향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 이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한도 제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나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향시킬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기존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건데요. 만약 나는 한도 제한 풀 필요 없이, 그러니까 높일 필요 없이 지금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행에 전화하셔서 기존 한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별도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래 한도 전체적으로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은행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내장을 통해서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 서류가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 제한 계좌, 한도를 해제할 때 이때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런 증빙 서류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창구에 갔다가 또 서류 준비하러 갔다가 여러 번 방문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 제한 계좌에 한도를 해제할 때 이때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증빙서류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시듯이 급여 수령 같은 금융거래 목적에서는 증빙자료, 정확하게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런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다. 연금 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 증서나 수급권자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어서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없애드리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금융거래 하실 때 실물 서류를 제출할 때 이것 불편합니다. 이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대포 통장 근절하고요. 또 한도 제한 계좌가 완화되면 그만큼 거래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런 허점을 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활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지 대책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이용되는 계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모르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그리고 본인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들이나 금융사기범들이 내 통장이나 내 계좌 또는 증권이나 각종 금융정보를 탈취해가서 나도 모르게 대출받아가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먼저 신청해달라. 그러면 언제든 나도 모르게
나쁜 놈들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 사기꾼들이 아무리 내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아 가려고 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 개인정보, 인터넷, 디지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셔야 보이스피싱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금융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한 다음 금융거래 차단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등록되었는지 문자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 가능합니다. 저축은행도 가능하고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보이스피싱이나 여러가지 명의도용, 정보 유출 이런 내 계좌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신청했을 때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받을 때 카드론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이렇게 새롭게 여신거래를 지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조회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를 등록했는지 등록하지 않았는지 조회하게 되는데요. 차단 정보가 만약 등록되어 있었을 때는 새롭게 거래를 할 때 신규 여신거래, 그러니까 대출받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이것을 바로 중단하고 이 거래가 맞는지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범들이 나 몰래 대출을 하는 경우, 이때는 만약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니까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불편하다, 해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때는 즉각 해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가시는 것이 좋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도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렇게 사전 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금융회사든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해제되면 마찬가지로 문자를 통해서 통지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단 신청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겠죠. 피싱범,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카드사, 캐피탈 회사 이런 곳에 나 몰래 내 정보를 활용해서 내 돈을 빼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원에서는 차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확인한 다음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이런 각종 금융회사의 내용을 조회해보고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원과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사전 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여신 제공 불가, 그러니까 대출 안 된다, 돈 못 빌려주겠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미리 사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너 혹시 보이스피싱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통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스피싱범 입장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에서 돈 못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본인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월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의심될 때는 내 계좌,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했던 보도 자료는 1월 22일 이미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서비스 이용 방법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의심될 때는 일괄적으로 바로 모든 내 통장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사 19개사,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신청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그리고 전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페이인포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여기에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신청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것도 기억나지 않을 때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